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짬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제가 짬타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짬타가 짬타일 겁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오늘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또 실제로 범죄를 겪으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짬타이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 처음에는 남성분인가 했는데 여성분이셨군요. 네네, 여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아이고, 근데 이 떨림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냥 편하게 저랑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현실공포, 좀 사람에 관련된 범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몇 년도쯤에 겪으신 건지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한 오래된 9년 건 전. 아니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잠깐만. 네. 지금도 네. 이런 범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미수로 끝난 사건이긴 해서 뉴스나 이런 걸로 제가 어떤 딱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걸 본 적은 없어서 예.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래도 네. 오늘 짬타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우리 귀족님들,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일단은 네네네, 한번 들어봐야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심야 극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사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제가 24살이기도 했고 뭔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겁없이 살아가던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안전 불감증의 인간화가 바로 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지인들도 너 여자애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말을 할 정도였는데 네. 그때는 뭔가 그 여자가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말이 또 더 듣기 싫어서 반항심에 더 늦게 놀고 늦게 돌아다니고 데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휴학도 했겠다. 이제 많았던 그런 과제 부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의 몸이 돼서 더 밤늦게까지 놀고 이렇게 한껏 자유를 만끽을 하던 때였어요. 문제의 그날은 제가 아르바이트 휴일이라서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한 11시 정도가 돼서 동네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몇 날 며칠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더 임파서블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스마스에 가족여행으로 태국에 갔다가 이제 쓰나미에 쓸려간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당시에도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동네 지하철역이랑 이 백화점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통로가. 네. 그래서 그 백화점 10층에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내일 그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인표 형님이랑 알바를 끝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화점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건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전광판을 봤는데 더 임파서블 상영 10분 전 몇 번 상영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영관 번호까지 기억해요. 2번 상영관이었는데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죠. 이거를 내일 볼까 아니면 지금 한다는데 보고 새벽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날따라 오늘 혼영을 하고 싶다. 혼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새벽에 운치 있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면 너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일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친절하게 나보고 보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끊고 봐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를 구매하는데 그 표를 예매하려고 보면은 좌석 선택할 때 빈 좌석, 뭐 예매된 좌석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니까 두 자리가 이미 예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그래서 내가 예매를 하면 나 포함 3명이네? 이거 완전 영화관 전세 낸 거네? 이러고 또 신나서 예매를 했죠. 근데 또 제가 예매를 할 때는 항상 아이어를 고집을 하는데 그
두 명이 또 아이열에 예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행인 것처럼 또 그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제가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두 명은 아직 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뭐 안 오면 나 혼자 보고 더 좋지 이러면서 앉아서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시작할 때쯤에 약간 깨발랄한 커플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본인들 좌석 바로 옆에 눈치 없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정색을 하고 뒤로 가더라고요. 그들에겐 제가 불청객이었겠죠. 애정행각을 하고 싶어서 뒤로 가나 보다. 뭐 어차피 어디 앉든 자리는 남아두니까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영화가 실화 바탕이고 재난 영화다 보니까 막 쓰나미가 엄청 큰 거 몰려오고 사람들 다 쓸려가고 막 죽고 이런 내용이어서 속으로 안 돼, 막 쓸려가지 마 이러면서 혼자 엄청 몰입을 해서 봤어요. 그러다 한참 보다가 이제 영화가 막판에 와서 끝나기 한 15분 정도 남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쓸려갔던 뭐 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그러려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영화의 결말을 몰라요. 딱 그 순간에 제 인생이 결말을 맺을 뻔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아무튼 영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좀 풀려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앞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영화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야상을 입고 들어오니까 직원은 아닌데 왜 영화가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원래 보통 사람이 영화 도중에 들어오면 에티켓이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 들어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그냥 허리를 펴고 길 걸어가듯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인성 뭐지? 이렇게 하고 주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짓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하게 촉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결말이고 뭐고 이제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제가. 근데 이제 뭔가를 찾는 듯이 좌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녀요. A열부터 한 줄 훑고 S자로 다음 B줄 훑고 그리고 C열 훑고 이렇게 꼬불꼬불 한 줄 한 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살짝 소름이 돋으면서 슬슬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워지니까. 근데 뭐 이상형간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커플도 같이 있으니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커플이 없는 거예요. 저 좌측 좌석도 살펴보고 우측 좌석도 둘러봤는데 그 커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출구는 스크린 옆에 있어서 내가 나가는 걸 못 봤나? 벼랑간 두 사람이 증발하듯이 없어지니까 약간 뭐지? 하면서 일단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증을 떠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잠깐만 그럼 이 영화관에 저 남자랑 나랑 둘뿐이네. 오. 여기는 지금 영화관이고 방음이 굉장히 잘 되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안 오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남자가 지금 당장 나한테 뭘 한 건 아닌데 직감적으로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에 진입을 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몸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분명 머리로는 일어나서 이 영화관을 걸어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제 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부석이 돼서 이제 한 줄 한 줄 가까워지는 이 남자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바로 앞줄 H열을 지나서 제가 앉은 I열 왼쪽 통로로 해서 들어오더니 제 바로 옆 좌석에 딱 앉는 거예요. 뭐야? 네, 근데 몸을 이렇게 틀어서 제 왼쪽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앉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관 옆자리가 옆 사람이랑 손도 잡을 수 있고 어깨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 남자가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예? 근데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영화에 집중하는 척 제 시선은 계속 스크린에 두고 속으로는 정말 뭐지? 이 사람 뭐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체감상 한 1분 정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남자가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투가 되게 느릿느릿했어요. 저는 정말 쳐다보기가 싫은데 불렀는데 씹으면 이게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예. 대답을 했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서 네?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살이 없이 볼이 쏙 들어가 있고 네. 되게 말랐고
봤고요. 안색은 그냥 제 눈에는 카키빛으로 보였어요.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음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봤는데 저랑 본인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공이 살짝 풀려 있는 거죠.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공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눈을 보니까 뭐 됐다 나는 얘는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이게 약간 이상하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얘는 뭔가 하려는 의도로 여길 들어온 것 같다라는 약간 확신에 가까운 촉이 오더라고요. 근데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술 냄새 안 나고. 네, 그냥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리 내가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도 영화 소리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 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 무기력감? 그리고 나는 도안에 든 쥐구나. 이렇게 넓은 영화관인데도 뭔가 되게 좁은 공간에 이 사람과 있는 것처럼 되게 숨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튼 제가 저기요 하길래 네? 했더니 혹시 제가 아까 어디 앉았는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영화관에는 분명히 나랑 커플 셋이었는데 어디 앉았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 커플의 남잔가? 그래서 둘이 나갔다가 여자한테 차여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커플이라고 하기에는 그 커플은 되게 발랄하고 되게 밝은 바이브였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100% 그 커플 남자는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리요? 글쎄요, 표 보여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안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정상인한테 말하듯이 말을 했어요. 네. 뭔가 쫀티를 내면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되게 태연하게 말을 했는데 근데 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널린 게 자리니까 아무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돌려서 스크린을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로봇목 돌아가듯이 움직여요. 예. 이렇게 스크린을 보길래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거 앉고 싶은데 앉으라니까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서 보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 다시 로봇처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풀린 눈으로. 또 말을 걸어요. 그럼 제가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쇼핑백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관자놀이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튼 못 봤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대답만 하고 다시 스크린을 응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를 그 자세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온 신경은 이 남자를 옆눈으로 보고 있었죠. 제가 그때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그 위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 가방에 손을 올려두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또 천천히 내리면서 제 손을 보더니 그럼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자기 쇼핑백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인에게 들었던 범죄 수법 중에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제 창문으로 던지고 문을 잠가서 막 납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이거 지금 그 수법이다. 이거 내 핸드폰 뺏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대 이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싫어요. 이러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해야지? 그래서 일단 본인은 핸드폰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을 자연스럽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핸드폰에는 후레쉬 어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저를 쳐다봐요.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뭔가 행동도 다 느리고 눈은 풀려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지? 라는 궁리를 할 수가 없이 그냥 나는 이미 얘한테 잡혔고 나의 끝은 이제 없다.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라는 그냥 그런 무기력감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게 객사라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이미 저는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공포심에 되게 눌렸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정도 제가 거절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데
안 가고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제 몸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입에서는 제가 찾아드릴게요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면서 그 남자가 제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등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이 남자 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 남자도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왼쪽 통로로 일단 나가서 제가 그 아랫줄인 H열을 가서 핸드폰 이게 전원 켜면 약하게 불빛이 나잖아요. 그거를 비추면서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쇼핑백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왼쪽 통로에 딱 도착한 순간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어 내려갔거든요. 와다다다 뛰어 내려가다가 약간 발도 헛디디는 순간 와 나 죽었다 어떡하지 하면서 내려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문이 닫혀있으면 나는 끝이다. 이거 출입문이 닫혀있으면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무조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막 뛰어 내려갔어요. 이를 악물고 뛰어 내려가서 도착을 해서 문을 탁 누르는데 다행히 털컥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살았다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도 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와다다다 하고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죽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들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직진으로 뛰어갔어요. 전속력으로. 그냥 이 백화점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바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영화 보시면 쫓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막 미친 듯이 누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막 눌렀는데 왠지 이 남자가 문을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정말 사람이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게 이게 타이핑이 안 쳐지더라고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전화를 했어요. 얘는 새벽에 늦게 자는 애니까 깨 있겠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반쯤 실성에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제 이 친구한테 저 시참한다고 기억나냐고 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라서 네. 친구의 말을 빌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남자친구랑 그 당시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엄청 하이톤으로 웃더래요. 예. 그래서 또 혼자 뭐 재밌는 거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뭐야 미친놈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면서 장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은 안 하고 계속 웃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이톤으로 막 웃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우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놀래서 그제서야 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제가 그냥 계속 영화 안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영화 안에서 지금 누가 쫓아온다 이렇게 말만 계속 하더래요. 친구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야 일단 어디 어느 쪽으로 와 해서 어찌저찌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임표행님이랑 남친이었던 오빠랑 둘이 뛰어왔는데 이제 둘 다 놀랐죠. 얘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길바닥에 앉아서 막 우니까. 그래서 제가 겨우 진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얘기를 했어요. 예. 하니까 친구요. 그래서 이 친구랑 오빠가 직원 하나를 잡고 막 화를 냈죠. 아니 여기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영화 보러 들어갔던 애가 죽다 살아나오냐 이러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깽판을 좀 쳤어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원래는 진상이 아니고요. 평소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다들 화가 나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좀 더 화를 내는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매니저가 나오고 제가 또 울면서 설명을 하니까 일단 너무 죄송하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오셔라 해서 저희를 그 상황실? 스텝실이라고 하나요? 그 CCTV 화면이 막 있고 그런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네. 그래서 몇 시 무슨 영화 어느 상영관이었는지 물어봐서 설명을 하니까 그 상영관 앞에 CCTV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빨리 감기를 하면서 보는데 그 커플이 있었잖아요. 그 커플이 영화 중간에 나갔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영화에 초집중을 해서 나가는 줄도 몰랐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또 빨리 감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일을 당했던 시간대에 어떤 남자가 제가 들어갔던 영화관 그 주변을 막 서성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두리번 되다가 카메라에 얼굴이 딱 잡히길래 제가 이 사람이에요 했더니 그 매니저가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 얼굴이 딱 제대로 잡혔는데 이제 옆에 있던 임표행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다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그 얼굴 기억나냐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난다고. 눈이 일단 너무 무서웠고 예. 그냥 범죄자 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맞다라고 울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매니저가 이제 다시 재생을 누르더라고요. 하는 것처럼 이러더니 화면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영화처럼 그 옆에 같이 보던 알바생이
매니저님 아까 이 남자분이 자기 쇼핑백 좀 찾아달라고 급한 거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남기고 갔다고 하면서 쪽지를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매니저가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한 4-5번을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순간 아니 아까는 나한테 핸드폰이 없다더니 핸드폰 번호를 왜 남겼으며 그리고 급한 거라더니 전화를 왜 안 받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을 안 주냐. 뭐 하냐, 여기는 왜 관리가 이러냐 이러면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가 전화를 받더니 고객님 죄송하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쇼핑백을 찾았다. 근데 이 상황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니었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매니저가 내용물을 저희도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조금 깨림칙하고 이상해서 자기들도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이 새벽에 다녀가셨다. 예. 순찰을 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쇼핑백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냐라고 하길래 조금 망설이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뒤에서 쇼핑백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 그 쇼핑백 맨 위에 있었던 건 허름한 점퍼,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바스트까지만 정면 모습과 옆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단발머리에 웨이브였는데 저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머리끝에 웨이브가 살짝 진 여자를 그려놨는데 이제 눈까지는 멀쩡한데 코랑 입이 이렇게 주먹으로 맞거나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뭉개진 네, 정말 되게 잘 묘사를 해서 그려놨어요. 수준급의 실력으로 그려놨는데 그 첫 장을 딱 보자마자 두통이 확 오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약간 핑 돌면서 그 다음 장에는 커터칼로 살을 찢는 그림? 네, 그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이렇게 의학책에 실린 해부도 마냥 이제 묘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수술할 때 메스로 살을 그으면 살이 위에서부터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칼로 쭉 찢으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그 살찌는 그림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 장부터는 끄적거린 글이 적혀있는 메모장들이었는데 한 장에는 사회의 불만을 담은 듯한 글을 빼곡히 적어놨어요. 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혼자 막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것처럼 살 찌우면 돼. 운전면허 따면 돼. 일하면 되고 돈 모으면 되고 여자 만나면 돼. 나 무시한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글만 봐도.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무슨 펜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예.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데려가서 뭔가 뭘 하겠다라는 듯이 계획을 써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림부터 시작해서 막 살을 찢는 그림이랑 이런 걸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 계획서 같은 거는 제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랫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됐어요 이러고 매니저한테 던지듯이 줬고 같이 갔던 임표 형님은 일단 그 첫 장 여자 그림 보자마자부터 소름 돋아서 막 눈물 난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반응을 보고 안 그래도 저희도 일단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혹시 원하시면 다시 경찰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하길래 네 불러주세요. 당장 불러주세요 해서 형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니까 결론은 본인에게 어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공개 수배를 하고 잡고 이럴 수가 없다. 예. 다만 어제 새벽에 와서 CCTV를 보고 얼굴 사진을 따갔으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랑 유사한 일이 생기면 참고하겠다. 이 정도. 그리고 그냥 본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잘 빠져나오셨네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화가 나긴 했죠. 그럼 뭐 내가 어디라도 하나 찔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본인들은 해드릴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백화점 심야 여강 시간에 보안 똑바로 하라라는 정도의 민원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 정도?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약속만 받고 나온 거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끔. 그래서 일단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한 3개월 동안 혼자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눈을 감으면 둘이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랑 막 그 그림을 봤던 게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혹시나 내가 쫄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못 빠져나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 듣는 데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 네이트판이나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라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니던 애였는데, 예. 아, 이게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막 그랬죠. 야, 잠깐만. 좀 정신 좀 네. 차릴게요. 일단은 이 일이 2013년에 실제로 겪으신 일이지만 네네. 혹시 뭐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아, 지역이요? 네. 지역은 노원구였고요. 서울? 네네. 서울시 노원구였고요. 노원구에 있는 백화점 영화관이 맞아요. 그래서 아. 한동안 이제 저도 트라우마였고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다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일찍 들어가야겠다. 절대 혼자 심야 영화 안 봐야겠다.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그 해에 남자한테 막 쫓기고 막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달아서. 예? 그래서 되게 많아서 제가 종교가 사실 가톨릭 천주교노라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하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주를 한번 봤어요. 어. 봤는데 제 사주 팔자 8글자가 다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되게 확 띈다. 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너를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 자꾸 눈에 띄고 표적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 잠깐만. 그럼 그 무당분에게 아무런 네. 얘기를 안 하고 사주만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일체의 제- 설명을 안 했는데? 네, 그냥 사주가 다 8개가 양이다, 플러스다. 너는 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띌 거고, 올해는 약간 피를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나. 그래서 되게 조심했죠. 그 해는. 어머, 음기가 강한 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네. 음침하고 막 면허 따면 되는데 막 이런. 네, 그런 와. 남자들 눈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잘 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했죠. 네, 일찍 들어가고 갑자기 손이 굳고 막 심장이 뛰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아, 이게 나의 기우이길 바랬지만 네, 그 뒤 상황 저를 막 정말 죽일 듯이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부터 해서 아, 얘는 확실히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그 뒤에 쇼핑백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아, 확실히 뭘 하려고 들어오긴 했구나. 도망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탄 거 보고 막 이랬다며요. 머리 잡으면서 이렇게 막. 머리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션을 보는 것도 약간 좀 충격이었죠. 뭔가 정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요? 아, 너무 떨렸어요. 네. 와, 타고나셨네, 이분도. 와, 진짜 아유, 너무 세밀하게 몰입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네. 이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고. 그쵸. 근데 네. 용기 내서 우리 귀족님들도 항상 조심하셔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네.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짬타님.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가문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거 아우. 참여를 하게 돼서 아니에요. 네. 제 버킷리스트를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뭐 주변에서 네. 이야기 들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게 뭐가 무서워 이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무서울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고 여자가 그랬다고 해도 무서워요. 솔직하게 이거는 성별이 바뀌어도 무서운 건데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심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구지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에버랜드에서 근무할 당시에 실제로 또 여러 놀이기구가 있고 달구지님 예, 돌빈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참여를 해서 긴장되네요.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예,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펑크낼까봐. 네. 그죠? 확실하다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맞습니다. 달구지님, 오늘 놀이기구 3가지 한번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요. 제가 실제로 뭐 근무했었을 때 이렇게 발생됐던 일들은 아니고, 이게 좀 시기가
좀 띄엄띄엄해서 세 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서 오. 네, 한번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분들에게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괴담이 있다더라 이렇게 들으신 건가요? 세 개 다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있던 분한테 직접 들은 거긴 한데 오. 제가 근무했을 선배 중에 한 분이 겪었던 일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게임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요. 이게 작다 작은 보니까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오락실에 비해서는 좀 제일 작은 곳이긴 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이나 좀 이렇게 에버랜드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근무를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는 평일이었었어요. 예. 평일이어가지고 이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이런 예보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세요. 아무래도 야외니까. 네, 야외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피아라 그래가지고 이 일을 겪으셨던 이 선배가 이제 게임피아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게임피아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 예전에 뭐 동네 오락실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그냥 유리문으로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오락기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딱 한편 공간, 뭐 공간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출입구도 그 유리문 있는 메인 출입구 한 곳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문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제 비 오는 날이고 하니까 그냥 손님도 없고 뭐 안에 손님도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리문 된 창을 밖을 보면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유리문 앞에 서 있더래요. 예? 우산도 없이 비가 조금 올랑말랑, 약간 좀 부슬비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가 주적주적 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비를 피하려고 잠깐 왔나 보다 해서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그 꼬마 아이가 한 5살 정도 돼 보였고 남자아이였거든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로는 의상차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한 여름 시즌 정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반팔티에 반바지 뭐 그런 식으로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비 피하면은 뭐 다시 나가겠지 하고 뭐 잃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꼬마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자기는 여기서 뭘 찾고 있다. 여기 뭘 찾고 있냐. 여기 뭐 찾을 만한 공간이 딱히 없거든요. 그 유리문 앞쪽 입구 쪽에는. 그래서 뭘 찾고 있냐니까 자기 여기서 뭘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더라고요. 이 선배가 말을 건 이후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 꼬마 아이가 부모님 찾는다는 거를 아무래도 애기이기도 하고 좀 놀라다 보니까 말이 두서없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비도 오고 좀 뭔가 날씨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락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대요.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꼬마의 형이 찾아줄 테니까 여기서 좀만 앉아있어 해서 그냥 그 오락기를 직원들은 그냥 돈을 안 넣고도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어이구, 좋네요. 그래서 작동을 시켜서 아이가 그 놀게끔 오락기 하나 켜주고 이제 이분은 사무실 가서 5세 정도 되는 인상착의 어떤 꼬마 아이 게임피아에서 지금 보호 중입니다. 친구가 들어오면은 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사무실에 보고를 했어요. 네. 이 꼬마 아이가 뭐 미아가 됐을 수도 있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다시 꼬마 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달려주려고 나왔는데 꼬마 아이가 없더래요. 그 매장 안에. 그래가지고 나갔나? 뭐 부모님이 왔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일단 이 오락실 안에는 그 꼬마애만 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한 3-4분 정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부모님 찾아서 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잊고 지냈대요. 그러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평일날 근무를 쓰는데 그 선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날에 아니나 다를까 또 어느 순간 그 꼬마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더래요. 오, 뭐야. 근데 이게 그 2-3주가 지나고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솔직히 지인이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손님을 구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일주일만 하더라도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선배가 또 그 입구에 어떤 꼬마아이가 서 있길래 똑같이 뭐 부모님을 잃어버렸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또 빨리 말 걸어서 보고해야겠다 하고 정문 유리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몇 주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저 꼬마아이가 분명히 또 뭘 찾는다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예.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해? 부모님 어디 계셔? 뭐 잃어버렸으니까 아니 나 그냥 지금 뭘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 2, 3주 정도라고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때 기억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비 오고, 그죠? 비 오고 모든 정황이 비슷하고 예. 그 아이의 인상착이며 그 나이대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시켜보니까 똑같은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에버랜드는 인근 사시는 분들이 연간회원증을 끊어서 자주 오세요. 오. 주말마다 아니면 뭐 쉬는 날마다. 어차피 연간회원 끊으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왜냐면은 솔직히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낮이고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뭘까 하면서 얘가 진짜 여기 자주 오는 연간회원권을 끊은 가족이 아닌데 뭘 진짜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같이 찾아주는 신용을 했대요. 뭘 찾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 하는데 이 그 게임피아라는 오락실 정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좌측에는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우측으로는 약간 내리막길처럼 돼 있거든요. 약간 풀숲? 이런 화장실 가는 길 좀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찾을 곳이라고 해봐야 뭐 그쪽 풀숲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선배가 구슬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꼬마아이가 뭐 잃어버린 거 보셨냐?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꼬마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한 5살 정도 되고 뭐 여기 지금 방금 옆에 있는데 얘가 와서 뭘 찾는다고 해가지고 같이 찾아주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글쎄요 저희는 뭐 꼬마아이를 못 봤는데 뭐 꼬마아이가 벽 쪽으로 딱 붙어서 지나가서 못 봤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매대가 좀 이렇게 높게 있다 보니까 벽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면 못 보일 수도 있겠고 근데 아이가 손가락을 채는 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네. 손가락이라고 계속 되물어 보니까 손가락이라고 그래서 딱 손을 보여주는데 왼쪽 약지죠. 저희 중지 옆에 약지가 없더래요. 예. 약지가 이렇게 아예 그냥 원래 없던 것처럼 뿅 하고 없더래요. 그래서 선배가 대화도 하고 실제로 보시니까 이게 뭐 귀신 같진 않고 뭐지? 그래서 약간 좀 아픈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너는 그 손가락을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게임피아라는 그 오락실 입구에서 좌측 언덕을 가리키면서 저기서부터 잃어버렸어 하면서 딱 손을 뻗더래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 선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손을 따라서 봤는데 거기는 지구마을하고 이렇게 그 입구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 쪽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하고 다시 그 아이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자리에 없더래요. 와. 이 선배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그치. 진짜 뭐에 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꼬마 아이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 선배가 이 게임피아 오락실을 이제 종종 계속 나갔었어요. 네.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고 저희가 로테이션 근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많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배가 주기적으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 오고 아이가 나타날 것 같은 날씨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앞에 간간히 그 꼬마아이 같은 애가 서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애한테 가서 말을 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게임피아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네네. 아이를 보신 분들의 목격담이 대부분 다 모습이 똑같나요?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선배한테 들었던 인상착의는 이제 한 5살 정도에 솔직히 옷 색깔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네. 옛날에 들어가지고. 근데 뭐 약간 이제 반팔에 반바지 이런 식으로 인상착의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남자아이. 네. 남자아이. 네. 제가 이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건 이 선배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오. 그 이후에도 게임피아에서 근무를 했던 다른 직원분들이 뭐 꼬마아이를 종종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은 딱히 뭐 인상착의라고까지 말할 건 없고 그냥 뭐 오늘 꼬마아이 서 있었는데 앞에 금방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거나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굳이 코치코치 캐물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이 선배랑 말을 나눴던 그 아이인지는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날씨에 보면은 꼬마아이가 종종 서 있었다. 이런 괴담 아닌 괴담은 조금씩 제가 들었긴 했었어요. 그 야. 이 선배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네요. 이 게임 피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절대 아이가 서 있을 때 나가지 마라. 이런 게 있겠네요. 오호. 요즘에도 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다만 요즘에도 뭐 나타나면 댓글이 달리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게임 피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게임 피아에서 바로 우측편에 있어요. 오.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이 오제의 성이 바로 옆 공간에 있는 놀이기구라서 이 오제의 성에 관한 괴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밤에 이거 찍으니까 더 무섭네. 오제의 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긴 오제의 성을 담당하는 그 팀의 분한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었고 이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누나 나 지금 뭘 찾고 있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나 해서 그럼 뭐 누나가 같이 찾아줄게 뭐 찾고 있는데 하고 애기 얼굴을 보려고 속으려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이가 이 직원분을 딱 쳐다보면서 빵구 웃으면서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까 걔다. 예. 이 직원도 마찬가지로 낮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똑같이 뭐라고? 손가락? 이렇게 다시 되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손가락 하면서 손을 딱 보여주는데 또 약지가 없더래요. 약지가 이거 없는 거 보면서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하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띄우는데 이분이 쓰러져 있으니까 애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밑에 표를 체크하는 직원분한테 위에 누나 쓰러졌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겨우 부축해서 깨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아이를 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내용을.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 게임 피아 괴담을 듣고 난 뒤에 들은 거예요. 이 인상착의는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인상착의가 혹시 뭐 5살의 남자애 일했냐 하니까 네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우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분이 이 아이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전달해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또 다른 팀의 다른 이제 선배분이 마감을 하려고 들어왔대요. 밤에 마감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폐장 시간이 돼도 아이들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에서 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의 마감 시간 다 되면 올라가서 다 내보내는 식으로 막 같이 도와줘서 넘어가게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마찬가지로 뻔한 패턴이지만 이분이 마감하려고 그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내보내주고 이제 또 못 나가네 없나 이상한 거 없나 하고 내려오면서 보는데 이제 구석에 어떤 꼬마애가 또 앉아서 쪼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가서 물어봤더니 아까는 똑같이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다 하면서 종종 이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의 성을 근무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봤다. 그렇게 봤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가 되면은 잘못 봤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이지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오제의 성 놀이기구 자체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운행 정지를 했다가 또 나중에 운행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빈번하게. 오,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셨는지 그런 기사가 몇 개 네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다친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물론 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넘어져서 다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손가락이 절단된 원인을 찾아야 뭔가 고치거나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버랜드 측에서 이제 피해 가족들하고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걸 다 진위 여부를 따져요. 왜냐면은 이거를 수정해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럼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같이 아이가 다친 경위를 보면은 놀이기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 타고 막 올라가고 해서 3층에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놀이기구 이 구조가. 그럼 다친 애들 보면은 앞에 어떤 남자애가 막 뛰어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도 따라가야겠다 해서 막 같이 가다가 이렇게 타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은 걔가 빨리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빨리 올라가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들은 예를 들어 저희 정글짐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고 싶고 앞에 어떤 아이가 막 빨리 올라가서 자기도 막 따라 올라가다가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툭 빠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계속 유발시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아이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 회사 측에서 뭐 아이랑도 얘기를 하고 부모랑도 얘기를 하지만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의 입장으로 얘기해 보면은 쟤가 막 빨리 올라가서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따라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근데 그 장소가 하나같이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소는 오재성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아이를 발견했던 장소. 여기가 동그란 네, 롤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밟고 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똑같은 사고가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계속 똑같이 이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오재성을 좀 길게 문을 닫고 나서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절단 사고가 났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로는 아마 그 아이를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왜냐면 오. 이 아이들도 계속 어떤 아이를 보고 따라가면서 넘어져서 다쳤다. 근데 그 공간이 항상 같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를 수리를 했는데도 똑같이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그리고 근무했던 직원들도 거기서 무언가를 목격한 이런 괴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랑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 귀신으로 추정이 되는 아이가 계속 같이 목격이 되었다. 네네. 예. 근데 설마 지구마을에까지 그 아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일단 자연스럽게 이어서 지구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구마을 한번 타봅시다. 예, 탑승 시작할게요. 지구마을은 간단하게 이야기 두 개를 제가 준비하긴 했어요. 예. 일단 앞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는 놀이기구인데, 안에 보면 각국 의상을 입혀놓은 인형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아무래도 인형들도 많고 전시된 게 많다 보니까 간혹가다 정비며 청소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마을도 실제로 근무했던 분이 봤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이날은 마감을 다 하고 정비를 하는 날이었대요.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 에버랜드 소속 정비팀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정비팀 분들이 오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구마을 소속 직원분들은 다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청소나 이런 정비를 하고, 이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설 정비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구마을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짧은 놀이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겹치지 않게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 정비팀 분들이 계신 쪽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남자분들인데, 그래가지고 누가 다쳤나 무슨 일이 났나 해가지고 지구마을 소속 직원분들이 글로 후다닥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정비팀 분 중에 한 분이 물속 가리키면서 야야야야 이 말을 못 하시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저한테 말씀했던 분도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직원분들이 같이 물속을 봤는데, 지구마을 배가 떠다니잖아요. 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물 밑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 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명도 켜놓고 시야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 손가락이 있더래요. 실제. 그것도 어린아이의 걸로 추정되는 약지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실제 그 사람 손가락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물 안에 있으니까 보셨던 증원분도 뭘 보고 놀란 거지, 뭐 종인가 하고 점점 고개를 숙여서 물 안에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점점 윤곽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직원분들이 그걸 보고 진짜 기겁을 해서 이 정비팀 분들과 실제 그때 근무하셨던 직원분 총 합쳐가지고 한 6분, 7분 정도 계셨는데, 실제 손가락을 발견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찌어찌 그거를 정리해서 치우긴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 괴담식으로는 아니고 제가 지구마을에서 일하셨던 분하고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제가 다 다르긴 했었어요. 게임피아, 오즈에성, 지구마을. 근데 그 손가락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애기 거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죠. 어떤 모양이었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애기 손가락 같고 중지는 아닌 것 같고 약지 같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손가락을 찾는 아이는 이걸 찾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잃어버린 거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딴 데서 나타났을까? 근데 이게 그 위치상으로 이 세 개가 같이 이어져 있진 않은데 굉장히 근거리에 있긴 해요. 맞아요. 그건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의 직원분들이 그거를 버렸겠죠? 네. 그 아이는 영영 못 찾을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사람 손가락이 썩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이게 그 물 안에서 계속 담겨져 있었는데 약간 부패는 되는데 팅팅 불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게 손가락인지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마디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성인하고는 크기도 크기지만 이게 아무리 불어도 모양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손가락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지구마을에서는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딱히 절단된 사고 이런 건 없었는데 거기에 그게 왜 있었는지도 그 누구도 몰랐고 이제 관련돼서 또 짤막하게 하나 네. 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구마을을 당연히 인형이 사람들을 쳐다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막 원래 인형이 사람을 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달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니야 인형이 다 나를 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들도 막 인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보냈는데 한 며칠 뒤에 또 막 울면서 나온 아이가 있길래 똑같이 또 물어봤대요. 왜 울어요? 뭐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인형이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인형이 전부 다 자기고 아무 이상 없다 해가지고 일단 거기 인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형 점검하고 저쪽 인형 점검하고 하는데 그 정비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좀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자기한테. 왜냐면 뒤에서 뭔가 자기 쳐다보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뒤를 딱 쳐다봤는데 자기가 방금 그 머리 체크하고 인형들이 다 자기 쪽으로 얼굴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각도를 잘못 맞췄나 해서 다시 가서 틀어놓고 오고 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이시면은 그러니까 인형이 단계 있으면은 1번 위치에 있던 인형들을 체크하고 2번에서 보다 보면 1번이 자기 쳐다보고 있고 2번에서 조절을 맞추고 3번으로 넘어가면 또 2번이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인형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인형들이 수많이 있으면은 고개가 돌아간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쪽을 봐서 이게 날 쳐다보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 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고개가 확 돌아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각도상 약간 대각선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각도는 아닌데 자기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다 시선이 있다 보니까 이 정비하시는 분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원래대로 맞추고 그냥 나오셨대요. 예. 그리고 나서 후에도 운행을 하는데 계속 그런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 예. 이제는 아이들이 우는 게 아니라 같이 탑승했던 부모님들이 애들 타는 놀이기구에 인형이 이렇게 무서우면 어떡하냐. 너무 살벌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또 살짝 웃고 있어가지고 예. 기겁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인형 뭐 씌었다. 이거 인형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형을 한번 전면 교체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겪은 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지구마을 내에서 전해오는 얘기를 제가 건너들은 거긴 해요. 예. 야,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괴담이 지구마을 괴담이 되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구마을 뭐 괴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본 거고. 야, 그 손가락 찾는 애는 진짜 목격을 하셨다거나 이미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그 아이가 좀 이래저래 많이 보셨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달구지님 그 에버랜드 괴담 1편, 2편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재. 네네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근무했던 분들이 막 댓글 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댓글 막 달리는데 보니까 이 이야기 하셨던 데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귀신 나왔던 데 유명한 데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그 식당? 되게 큰 밥 먹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겪으신 분들도 있고. 네. 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기 때문에
정확한 네. 명칭을 모르겠지만 뭐 어디 뭐 식당이라고 해야 됐나? 그 되게 넓은 식당 거기서 점검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도 거기 엄청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에버랜드가 제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긴 해요. 이게 그냥 뭐 어디서 뭐가 나온다, 어디서 뭘 봤더라 이런 거는 정말 많은데 이게 이야기로 풀기에는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전후 사정을 들은 것들이야 제가 이야기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괴담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겠죠. 좀 전해 네, 내려오는. 그거는 네. 네, 정말 많은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에 다 모아서 그렇죠. 예, 그거 모으면 또 하나의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치, 그래서 그쵸.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런 짤막짤막한 것들만 잔뜩 모아서 한번 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달구지님께서 또 실제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라든지 연락하시는 지인분들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사원증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전에 근무했던 그 사원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뭐 인명사고라든지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기구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안전사고가 난 뒤에 또 재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또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달구지님 또 놀이동산 괴담을 들을 수 있네요. 달구지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번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T-익스프레스, 오? 네, 그리고 가고일의 매직 배틀. 그건 뭐예요? 이 가고일의 매직 배틀은 아마 좀 이래저래 들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실제 사고가 났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기숙사, 직원들 기숙사 좋다, 이렇게 좋다. 세 개 준비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우리 기종님들도 찬성해 주실 거예요. 네, 다음에 꼭 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일단은 마지막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T-익스프레스 대부분 알고 계신. 왜냐면 에버랜드에서는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닐까. 왜냐면 그 각도가 높기로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T-익스프레스. 그리고 가고일의 뭐 매직 배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기숙사. 에버랜드 또 직원분들이 숙식을 하는 기숙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번에 또 에버랜드 괴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